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그날의 모욕이 귓가에 맴돌고 심장이 떨려 밤을 지새우는 그런 날 말입니다. 그럴 때면 문득 아주 오래전 어머니가 제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한창 철없던 시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분노에 차서 복수를 다짐하던 제게 어머니는 조용히 숭늉한 사발을 내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때 가면 내 마음을 조금은 알 거다. 그때는 그 말이 복수와 무슨 상관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노인네의 잔소리라 치부하며 허투루 들었죠. 하지만 제가 부모가 되고 세상의 모진 풍파를 직접 맞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잘못을 되갚아주는 일에 내 귀한 생을 낭비하지 말고 내 삶의 품격을 지키는데 전념하라는 가장 처절하고도 강력한 복수의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인들의 가르침을 구하고 고전을 읽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배신을 당했고 똑같은 분노로 밤을 지새웠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가장 냉혹하면서도 명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탈무드는 모든 책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백지로 남겨둡니다. 그 비워둔 페이지는 바로 독자인 당신의 경험을 써넣기 위한 공간입니다. 즉 탈무드를 집어든 순간 당신은 이미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당신만의 인생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낡고 오래된 지혜의 책을 빌려 당신을 잠 못 들게 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우아한 복수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상대를 물어뜯기 위해 이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삶을 압도적인 성공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이제 당신을 상처 준 이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당신의 품격을 높여줄 탈무드의 서늘한 지혜들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명언. 사람에게 입은 하나, 귀는 둘이 있는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인간의 신체 구조 자체가 소통의 우선순위를 암시한다. 입 하나와 귀 둘의 비율은 우연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교훈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어려워한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만 타인의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것은 훈련과 인내를 요구한다. 듣기는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동적 과정이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이미 아는 것을 반복하는 대신 모르는 것을 듣기 위해 침묵한다. 탈무드는 신체 구조를 통해 말의 절제와 경청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두 배로 듣고 절반만 말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두 번째 명언. 혀는 뼈가 없지만 사람의 뼈와 영혼을 모두 부러뜨릴 수 있다. 혀는 신체에서 가장 유연하고 부드러운 기관이지만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부술 수 없는 혀가 인간의 정신과 존엄성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 신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입힌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며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다. 혀의 힘은 그것이 뼈가 없이 부드럽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통제하기 어렵고 쉽게 움직이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순식간에 만든다. 칼은 눈에 보이지만 말은 보이지 않는 채로 더 깊이 파고든다. 탈무드는 언어의 파괴력을 경고하며 말을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뼈 없는 혀가 뼈 있는 몸보다 강하다. 세 번째 명언. 입에서 나간 말은 화살과 같아서 다시 손으로 잡아올 수 없다. 한번 발사된 화살은 되돌릴 수 없듯이 한번 내뱉은 말도 회수할 수 없다. 말하기 전에는 말이 자신의 것이지만 말한 후에는 말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사과하고 변명해도 이미 상대방의 귀에 들어간 말은 지울 수 없다. 말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기도 한다. 충동적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로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살을 쏘기 전에는 신중하게 조준하지만 말을 할 때는 조준 없이 무분별하게 쏘아대는 경우가 많다. 생각 없이 던진 말이 누군가의 심장에 화살처럼 박힌다. 탈무드는 말하기 전 깊이 생각하고 말한 후에 책임을 인식하라고 가르친다. 화살은 한번 날아가면 끝이다. 네 번째 명언.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충고는 좋은 약을 바닥에 쏟는 것과 같다. 아무리 좋은 조언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충고의 가치는 내용만이 아니라 타이밍과 상대방의 상태에 달려있다. 방어적이거나 저항적인 사람에게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때로는 침묵이 충고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다.
강제로 주입된 조언은 반발만 일으킬 뿐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주어져야 효과가 있다. 좋은 약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투여되지 않으면 치료는커녕 낭비가 된다. 탈무드는 충고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듣는 사람의 준비 상태가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바닥에 쏟아진 약은 아무도 치유하지 못한다. 5번째 명언.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만큼 말하지 않아야 할 때 침묵하는 것도 지혜다. 지혜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를 아는 데 있다. 필요한 순간에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순간에 입을 다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생각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고 모든 감정을 다 토로할 필요도 없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제력이며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쓸데없는 말을 쏟아내는 것은 소음을 만들 뿐이고 적절한 침묵은 공간을 만든다. 말의 힘은 그것이 얼마나 절제되었는가에 비례한다. 항상 말하는 사람의 말은 가치를 잃지만 신중하게 선택해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무게를 갖는다. 탈무드는 침묵과 발언의 균형이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임을 가르친다. 말과 침묵은 동전의 양면이다. 6번째 명언.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사람을 달래려 하지 말라. 불붙은 장작에 물만 끼얹는 셈이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이성적 대화가 불가능하다. 화난 사람을 즉시 진정시키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는다. 감정의 불길이 타오를 때는 그것이 스스로 식을 시간이 필요하다. 급하게 물을 끼얹으면 수증기와 연기만 더 많이 생긴다. 논리와 설득은 감정이 안정된 후에야 효과를 발휘한다. 화난 순간에 던지는 위로나 해명은 상대방에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더 큰 분노를 촉발한다. 진정한 소통은 양쪽 모두가 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는 거리를 두고 시간을 주는 것이 최선이다. 탈무드는 타이밍의 중요성과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할 것을 권한다. 불붙은 장작은 스스로 타서 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7번째 명언. 남을 헐뜯는 입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하루를 평온으로 지키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습관은 자신의 평화를 파괴한다. 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험담은 일시적 쾌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죄책감, 불안, 관계 악화를 초래한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자신의 성장에 쓸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다. 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언어만 선택하는 것이다. 비난과 험담으로 가득한 하루는 마음에 독을 쌓는 하루다. 반대로 선한 말과 침묵으로 채워진 하루는 내면의 평온을 보장한다. 탈무드는 언어 습관이 곧 정신 건강과 직결됨을 강조한다. 입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8번째 명언.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그에게 진심 어린 친구가 되어주면 된다. 우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친구를 원하면서도 자신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친구를 얻는 비결은 복잡한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존중하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 전부다. 친구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배려의 축적이다. 먼저 베푸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역설이 우정에도 적용된다. 계산적이거나 조건적인 접근은 진정한 친구를 만들지 못한다. 탈무드는 우정의 핵심이 테크닉이 아니라 진심임을 분명히 한다. 친구를 얻고 싶으면 먼저 친구가 되어라. 9번째 명언.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많이 말해도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하다. 진정한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고 일상 속에서 드러난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누구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희생하고 배려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드물다. 사랑의 진위는 위기의 순간, 불편한 순간, 희생이 필요한 순간에 드러난다. 화려한 고백보다 조용한 헌신이 더 강력한 증거다. 작은 배려, 지속적인 관심, 일관된 태도가 사랑의 본질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만 사랑은 신뢰받는다. 탈무드는 감정의 진정성은 언어가 아니라 실천으로 측정된다고 가르친다. 사랑은 동사지 명사가 아니다. 10번째 명언. 진정한 친구는 기쁨의 자리보다 슬픔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다. 친구의 진가는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난다. 축하 자리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슬픔의 순간에는 진짜 친구만 남는다. 기쁨을 함께하는 것은 즐겁지만 고통을 함께하는 것은 희생을 요구한다.
성공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실패했을 때 곁을 지키는 사람은 귀하다. 진정한 우정은 이익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무조건적 지지와 연대에 기반한다. 슬픔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는 사람은 조건 없이 상대방을 아끼는 사람이다. 그런 친구는 인생에서 몇 명 되지 않지만 한 명만 있어도 큰 위로가 된다. 탈무드는 진정성 있는 관계가 실현을 통해 증명됨을 강조한다. 슬픔 속의 동행이 진짜 우정이다. 11번째 명언. 이미 끝난 일을 후회하기보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일을 더 많이 후회하게 된다.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저지른 실수보다 시도하지 않았던 기회를 더욱 강렬하게 아쉬워한다. 실패한 경험은 최소한 배움과 성장의 흔적을 남기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은 영원히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며 평생 미련으로 남는다. 노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은 삶이다. 용기를 내지 못했던 순간들, 두려움에 발목 잡혀 포기했던 꿈들이 결국 가장 깊은 상처로 자리 잡는다. 탈무드는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행동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훨씬 무겁다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한다. 실수는 교정할 수 있지만 놓쳐버린 기회는 되돌릴 수 없다. 12번째 명언.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 비교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동시에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독이다. 자신의 삶을 타인의 기준으로 측정하는 순간 만족은 증발하고 결핍만이 남는다. 누군가는 항상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성공적이며 더 행복해 보인다. 이런 비교의 늪에 빠지면 현재 소유한 것의 가치는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이게 된다. 행복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인식에서 비롯되는데 타인과의 비교는 그 인식을 왜곡시킨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할 때만 진정한 만족이 가능하다. 탈무드는 비교가 행복의 적이며 자기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것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비교라고 가르친다. 13번째 명언.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앞으로 더 큰 것을 맡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현재 소유한 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어도 동일하게 불만족스러워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책임감과 성숙함의 표현이며 주어진 것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능력을 증명한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감사는 현재를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균형 잡힌 태도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탈무드는 감사가 단순히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더 큰 책임과 기회를 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실질적 지표라고 본다. 14번째 명언.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다고 믿는 마음이다. 물질적 결핍은 일시적 상황이지만 희망의 상실은 영구적 무력감을 초래한다. 돈은 노력과 기회를 통해 얻을 수 있지만 희망을 잃은 마음은 어떤 기회도 보지 못하고 어떤 노력도 시도하지 않는다. 가난의 본질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정신 상태에 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미래를 설계하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 반대로 희망 없는 부자는 모든 것을 가졌어도 공허함 속에 산다. 진정한 빈곤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절망에서 시작된다. 희망은 변화를 만드는 에너지이며 그것이 사라지면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다. 탈무드는 물질보다 정신 소유보다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15번째 명언. 세상은 남의 식탁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언제나 어두운 꽃처럼 보인다. 타인의 풍요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자신의 삶은 초라하게 느껴진다. 남의 식탁은 항상 더 풍성해 보이고 남의 인생은 항상 더 빛나 보인다. 이런 관점은 현실을 왜곡시키고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세상 자체가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시선이 잘못된 곳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식탁, 자신의 삶, 자신의 성취에 집중할 때 비로소 빛이 보인다.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사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행위다. 탈무드는 시선의 방향이 인생의 발길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이다. 16번째 명언. 오늘의 걱정으로 내일을 망치지 말라. 오늘을 잃으면 내일도 사라진다. 걱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소진시키는 행위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으로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하면 실제로 내일이 왔을 때 대처할 에너지조차 남지 않는다.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의미가 없다. 현재는 유일하게 통제 가능한 시간이며 이것을 놓치면 과거와 미래 모두를 잃는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오늘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내일은 자연스럽게 준비된다. 탈무드는 현재에 충실한 삶이 곧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라고 가르친다. 지금을 사는 것이 내일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17번째 명언.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은 결국 발이 그리로 데려가게 된다. 진정한 욕망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입으로는 수많은 목표와 꿈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발이 향하는 곳이 진실을 말해준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원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에 더 정직하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곳을 향한다. 반대로 아무리 말로 강조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다. 탈무드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관과 우선순위는 말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발이 가는 곳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이다. 18번째 명언.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모든 개별 생명은 우주만큼 소중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한 사람을 살리는 행위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갈 모든 미래, 그가 영향을 줄 모든 관계, 그가 창조할 모든 가능성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으며 한 명의 가치가 100만 명보다 작지 않다. 이 명언은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강조한다. 세상을 구한다는 거창한 목표는 사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돕는 것에서 시작된다. 작은 친절, 작은 도움,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탈무드는 선행의 크기를 외적 규모가 아니라 내적 진정성으로 평가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19번째 명언.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강한 것이다. 진정한 강함은 실패하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실패 후 회복하는 능력이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도전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다. 안전지대에 머물며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지만 성장할 기회도 없다. 반면 7번 넘어진다는 것은 7번 시도했다는 증거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횟수가 아니라 일어서는 횟수다. 회복력, 끈기, 불굴의 의지가 진정한 힘이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탈무드는 인생에서 넘어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강조한다. 일어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20번째 명언. 누구도 나 대신 내 감옥의 문을 열어줄 수 없다. 그러나 나 혼자서는 그 열쇠를 찾기 어렵다. 자유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내면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 습관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본인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도우려 해도 당사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소용없다. 동시에 인간은 혼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없는 존재다. 타인의 조언, 격려, 관점이 자신이 보지 못했던 열쇠의 위치를 알려준다. 진정한 자유는 자립과 연대의 균형에서 온다. 의존도 안 되지만 고립도 안 된다. 탈무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개인의 성장과 해방에도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혼자 결정하되 함께 찾는 것이 지혜다.